안녕하세요. 연극영화과나 뮤지컬과 입시, 이거 준비하시면서 연기학원 때문에 고민 진짜 많으시죠? 네, 정말 중요한 선택이죠. 특히 그 대형 학원이냐 아니면 좀 중소형 학원이냐 어떤 곳이 나한테 맞을까 보내주신 연기학원 선택 가이드, 대형 버스, 중소형 이 자료 보면서 오늘 좀 깊게 얘기 나눠볼게요. 좋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좋다, 나쁘다를 떠나서 나한테 맞는 환경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목표는 단순히 정보 요약이 아니라 각 학원 유형의 장단점을 좀 명확히 파악해서 진짜 나에게 맞는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보내주신 자료가 상당히 좀 현실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. 특히 그 대형 학원의 어떤 이면,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. 그렇죠. 딱 처음 봤을 때는 대형 학원들 뭐 광고도 화려하고 합격자 명단도 엄청 많잖아요. 네, 눈에 확 들어오죠.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.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? 아, 그 착시 효과라는 게요. 그러니까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미 경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실력이 원래 뛰어났던 재수생들, 삼수생들 네네. 혹은 뭐랄까 딱 봐도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진 학생들이 다수 포함돼서 전체적인 합격률 자체가 되게 높아 보이는 그런 현상인 거죠. 아, 근데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 많은 불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는 거. 그 사실은 좀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. 숫자에 가려진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합격자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합격자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그 구성을 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흥미로운 지적이네요. 근데 또 개인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자료에 나오던데요. 학생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? 아무래도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겠죠. 자료를 보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뭐 장단점 이런 걸 세세하게 파악해서 맞춤 전략을 짜주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좀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다.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음,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연습 공간 부족 문제도 꽤 심각하다고 해요. 수강료도 비싼데 월 20만 원, 30만 원씩 더 내고 외부 연습실을 따로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니. 정말요? 연습실 비용까지 추가로요? 네,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꽤 크겠죠. 이야, 이건 생각 못했네요. 심지어 뭐 개인 레슨을 좀 은근히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다던데 이것도 결국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는 건가요? 네, 자료에서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. 뭐 개인 레슨 안 받으면 좋은 작품 받기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받아도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.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. 또 학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학생들 있잖아요. 네, 잘하는 학생들이요? 네, 재능 있는 학생들, 그런 학생들 위주로 좀 더 많은 관심이나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합니다. 그러다 보면 다른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좀 소외될 수도 있고요. 확실히 대형 학원의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분명 있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이 자료는 중소형 학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인가요? 어떤 학생들한테 좀 더 맞을 수 있다고 보나요? 자료에서는요, 입시를 이제 막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주변 시선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오롯이 내 실력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? 이런 학생들한테 중소형 학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.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집중하고 싶은 친구들. 네. 그리고 가장 큰 강점으로는 강사분들의 어떤 교육 열정을 꼽더라고요. 이게 왜냐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잘 되는 게 곧 학원의 생존이랑 직결되거든요. 그렇죠. 규모가 작으니까요. 네. 그래서 훨씬 더 절실하게 더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대할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분석인 거죠. 확실히 그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.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고요. 맞아요. 그리고 개인별 맞춤 전략을 세워주는데 강점이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. 학생의 장점, 단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전략을 제공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. 좀 더 세심한 케어가 가능하겠네요. 네. 그리고 또 의외로 학원 규모는 좀 작아도 연기, 보컬, 무용 외에 뭐 아크로바틱 같은 좀 특화된 수업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것도요? 네. 혹은 오히려 개인 연습실 같은 시설이 더 잘 갖춰진 경우도 꽤 많다고 해요.
대형 학원에서 좀 받기 어려운 그런 세심한 케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비용적인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경우가 많고요. 들어보니까 정말 각 유형별로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네요. 네, 그렇죠. 결국 이 자료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뭐 겉으로 보이는 규모나 합격자 수 같은 그런 표면적인 정보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맞는 학원을 찾는 거다 이거군요. 정확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나죠. 나의 현재 상태, 나의 목표, 내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또 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면서 내 가능성을 믿고 같이 가줄 수 있는 곳, 그런 곳을 찾는 여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. 네. 대형 학원의 그 시스템이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중소형 학원의 그 집중적인 케어가 나한테 더 필요할지 이걸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내용이 학원 선택을 앞둔 청취자분들께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열정을 가장 잘 지원해주고 또 빛나게 해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이건 자료에 직접 나온 건 아닌데요. 네, 어떤 질문일까요?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입시 준비란 과연 뭘까?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학원으로부터 정말로 얻고 싶은 건 뭘까? 근본적인 질문이네요. 네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가 보세요. 그 과정 자체가 결국 나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